혹시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신가요? 평소에는 아주 침착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다가도 당신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침묵하는 순간 갑자기 불안해하며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 무대 위에서 갑자기 조명이 꺼진 것처럼 그들의 매력적인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지고 그 뒤에 숨겨져 있던 것은 순수한 공포와 당혹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신의 침묵이 그들의 어떤 소음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는 소위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당신의 반응을 얻지 못했을 때 그토록 불안해하고 무너져 내리는지 그 깊은 심리적 배경을 함께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거짓된 정체성을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토대는 바로 타인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공급이라고 불리는 것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급이란 바로 당신의 관심, 당신의 감정, 당신의 에너지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나 존경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든 혹은 두려움이나 분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의 종류가 아니라 당신이 감정적으로 그들에게 엮여 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감정의 낚싯바늘에 걸어두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반응을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들이 당신을 비난할 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고 그들의 거짓된 비난에 맞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며 그들이 던지는 교묘한 미끼를 더 이상 물지 않을 때 당신은 그들이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드는 핵심적인 연료를 차단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들을 극심한 공포에 떨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화려하고 거만한 태도 이면에는 사실 깊고 어두운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연약한 자아를 지탱하기 위해 타인을 통제하고 조종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텅 빈 항아리에 끊임없이 물을 채워 넣어야만 하는 것처럼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겨우 유지합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 있는 텅 빈 공허함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평생을 피해왔던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들 자신의 민낯입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체면과 관계의 화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바로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당신이 침묵하면 마치 당신이 관계의 조화를 깨뜨리는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며 죄책감을 심어주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또한 당신의 무반응은 그들의 힘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그들이 내뱉는 모든 분노 섞인 말들, 그들이 가하는 침묵의 형벌, 그들이 벌이는 모든 심리 게임은 오직 당신이 반응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차분하고 초연한 태도를 유지할 때 당신은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이 만들어낸 거짓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좌절감을 넘어선 존재론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그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정체가 폭로될 것이라는 두려움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추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그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으며 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도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됩니다. 당신의 이러한 자기 통제력은 그들이 평생에 걸쳐 공들여 쌓아올린 완벽한 이미지를 위협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반응하지 않는 것은 결코 당신이 약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굴복하거나 패배했다는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힘을 되찾았다는 증거이며 당신의 마음의 평화가 그들의 혼란스러운 계임에 휘말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선언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누군가의 거짓말, 모욕, 혹은 죄책감을 유발하는 말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참아내는 모든 반응 하나하나가 당신의 승리입니다. 당신이 굳건히 지켜내는 모든 경계선이 그들의 거짓된 통제력을 흔들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리기 위해 더 크게 소리치고 더 교묘하게 당신의 마음을 파고들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절대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공포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유가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나르시시스트가 타인에게서 얻는 이러한 감정적 에너지를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안정된 내적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중요성, 통제력, 그리고 우월감을 확인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관계 초기에 러브 바밍이라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마치 폭탄처럼 사랑과 칭찬, 선물을 쏟아부어 당신을 감정적으로 완전히 묶어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 그들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죠. 일단 당신이 감정적으로 엮였다고 판단되면 그들은 서서히 당신의 자신감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교묘하게 깎아내리고 현실을 왜곡하여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을 시도하며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어 당신을 애타게 만듭니다. 당신이 울고 애원하고 소리치고 자신을 변호할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을 여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감과 희열을 느낍니다. 당신의 부정적인 반응조차도 당신이 여전히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고 있으며 그들의 인정과 조화를 갈망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침묵과 감정적 무관심은 견딜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이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이 거리를 두기 시작하면 그들은 당신을 다시 그들의 궤도로 끌어들이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모욕의 수위를 높이거나 극심한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심지어 스스로를 피해자인 척 연기하며 당신의 동정심에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평정심을 유지한다면 그들은 후버링이라는 단계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당신을 다시 빨아들이려 한다는 의미입니다. 갑자기 사과를 하거나 과거에 좋았던 시절을 언급하며 당신의 마음을 흔들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단지 공급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필사적인 시도일 뿐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는 것은 특히 한때 그 사람을 사랑했거나 아꼈다면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은 당신의 힘과 치유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공급원이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신의 무반응은 나르시시스트가 평생을 피해왔던 것, 즉 그들 자신의 공허함과 불안감을 직면하게 만듭니다. 조종하고 통제할 대상이 없다면 그들은 오롯이 자기 자신과 홀로 남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당신은 자신의 평화를 지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종의 사슬을 끊어내고 마침내 진정한 자유와 자존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평화를 되찾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강력한 자기 긍정의 행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거나 관계를 떠나는 것이 마치 지는 것이라고, 그들의 통제에 굴복하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반대입니다.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은 당신의 정신적, 감정적, 심지어 육체적 안녕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이고 용감한 결단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닌 강인함의 뿌리를 둔 선택입니다. 당신이 차분하게 그들의 게임에 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동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째,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이 규정하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의 필요보다 그들의 필요를 우선시하지 않겠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당신의 평화와 자존감이 그들의 인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없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잔인하거나 불친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경계 설정은 가장 깊은 형태의 자기 사랑이자 자기 존중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감정적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타인에게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진정한 힘은 모든 논쟁에서 이기거나 당신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증명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때 당신은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파괴적인 게임에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반응에서 평온으로 옮겨가는 이 변화는 관계의 역학 전체를 바꿉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은 그들의 말과 행동이 더 이상 예전처럼 당신에게 상처를 주거나 화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화를 그들의 혼란보다 우선시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관계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침묵의 순간, 모든 평온의 순간은 당신의 치유와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혼란 속에서 평화를 선택할 힘이 있으며 당신의 평온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그 힘을 믿고 굳건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